앞서 키워드로 살펴본 택배 없는 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느 순간부터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운 생명마저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입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 원에서 2017년 5.2조 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 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와 배송을 위한 정보망과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율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배송 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데요. 이 법안에 어떤 이점이 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보면 장점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운송과 새로운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게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영업점을 이나 택배 서비스 사업 종사자에게 이거 영업점이나 업무를 필요한 업무를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영업점이나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이라는 말이 이제 이쪽에 도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러한 실태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화물 운송할 거리를 따가지고 계속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계속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맨 밑에 운송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과정에서 운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사업자로서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적을 두고 겉으로는 저 회사 소속인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 형태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러한 따오는 회사, 또 일하는 회사가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직고용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조금 이 법에서는 오히려 이 영업점을 둠으로 인해서 약간 기존에는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여기는 오히려 그 좀 소지가 될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점은 우려가 됩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니죠. 권장은 의무가 아니고 표준 계약보다 이제 불리한 그 계약 자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거. 그래도 그게 표준 계약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표준 계약이 일단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이게 공정한 것인지 페어한 것인지 언페어한 것인지 일종의 기준은 되니까, 권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워낙 다양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로 반드시 해라 이렇게 획일화되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의 모든 분들이 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 좋지만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표준 계약서만 요구하기보다 당장은 또 계약을 따내는데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직고용이 아니라
직고용의 외부에 봤을 땐 직고용 형태지만 지입 형태로 또 운영이 되는 소지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바가 실제로 이 법 자체로만 보면은 전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기준보다 밑으로 또 체결이 가능하니까 권장이잖아요, 그야말로 돼 있으면.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우려하는 바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직고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도 근데 문제는 직고용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끔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틈이 조금 있는 거죠. 틈이 있습니다. 네, 100% 완벽한 뭐 보호라든지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방비책이 좀 약한 것도 맞고요. 그래도 전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아예 모르진 않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화물 택배 운전 종사자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토록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장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이 또한 노동자들을 100%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좀 더 보완된 후속 법안까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